한 지자체를 갔습니다. 공무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느니 한 1,000만 원씩 나눠드릴 수 있대요. 연간 1,000만 원씩. 1인당 1,955만 원이 나오네요. 이게 되는 건가? 황금으로 진짜 박쥐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어요. 우리 세금 저기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최근에 구청이나 군청 가보셨어요? 구청이나 군청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하고 있는 일 다 접으면은 여러분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드릴 수 있어요. 연간 1,000만 원씩. 그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지금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지자체를 갔습니다. 이 군청이에요.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군청에 갔는데 공무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느니 그냥 주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도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한 1,000만 원씩 나눠드릴 수 있대요. 연간 1,000만 원씩.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 지자체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득의 미래라는 책에서 1,000만 원씩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챕터를 한 장 썼는데요. 제가 사실 이걸 쓰기 위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아주 공들여서 만든 건데 전격 공개합니다. 이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분께서 데이터 작업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 분석하는 이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군 이름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저 아래로 내려가면은 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도 있는 거죠. 시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산이 얼마인지 일단 보시죠.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에는 군 예산이 지금 1,000원 단위니까요. 이게 100만, 10억, 100억, 1,000억, 2,800억 원이네요. 2019년 기준 2,800억 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군이 있고 그 위에 도가 있고 그 위에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 쓰이는 예산은 군에서 쓰는 예산도 있고 도에서 쓰는 예산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쓰는 예산도 직접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군 예산은 2,800억 원이죠. 도 예산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영양군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영양군으로 가는 걸 한번 추산을 해보려고 인구하고 대비해서 추산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산할 길은 없는데 경상북도 예산이 이렇게 총액이 100이 있다면 경상북도 도민 한 명 한 명한테 똑같은 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예산, 군예산 합치면은요 여기 이렇게 더 가면 나와 있는데 이만큼입니다. 이게 얼마죠? 3,350억 원이네요. 3,350억 원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헷갈리죠? 인구는 17,162명이에요. 2019년 5월 현재. 이게 얼마나 되는 걸까? 1인당으로 나눠볼까요? 17,000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이렇게 나옵니다. 1인당 1,955만 원. 1,955만 원이 나오네요.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그래도 헷갈리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불 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럼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크게 잡으면 4천만 원가량 되는 거고요. 그러면 1,955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한 50% 되는구나. 우리나라 1인당 GDP의 50% 지방지출, 꽤 많죠. 지금 제가 중앙정부에서 가는 돈은 계산 안 했거든요. 도청하고 군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영양군이 우리나라 전체 1인당 국민소득하고 비슷한 경제 상황이냐? 아니겠죠. 이걸 보시죠. 여기에 1인당 GRDP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2019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2016년에 1인당 GRDP가 군 단위로 가장 최근에 집계된 거예요. 1인당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총생산이 국민 총생산. 그걸 1인당으로 나누면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되고 그걸 국민소득이라고 많이 부르죠. 약간 국민소득하고 개념은 다릅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양군이란 한 군에서 우리 국가 전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총생산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GRDP입니다. 그걸 1인당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한 개념이 되죠.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얼마죠? 2,488만 원이네요. 이거는 2016년에 나왔던 숫자에 연간 3%씩 오른 걸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1인당 GDP보다는 훨씬 낮잖아요.
4,000에서 2,400이니까 한 60% 되네요. 그 지역에서 1인당 생산한 전체 총액이 경제적으로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지방 재정 지출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엄청나게 높네요. 이러면 한 80%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재정 의존도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78.6%. 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밥을 먹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가게 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뭐 이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죠. 또 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이 경제 활동을 다 합친 것의 80%가 군과 도에서 나온 예산이라는 거예요. 군과 도의 예산이 없으면 이 지역의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굉장히 높은 이 비율인데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높은 곳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지방정부 재정 의존도인데요. 몇 개 지역들, 특히 인구가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들 뽑아봤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런 현상이 심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두 이렇게 수치가 높습니다. 78%부터 63%까지. 그럼 이 지역들에서는 정부 지출이, 특히 지방정부 지출이 주민들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완전히 압도적인 겁니다. 사실은 군청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도청 예산도, 도 예산도 군청을 통해서 대부분 집행이 되거든요. 지방 소멸 지역이란 곳들이 있죠. 그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끔 발표를 하는데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수가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은 곳들이죠. 그것이 이런 곳들입니다. 이게 지금 연합뉴스에서 만든 이 그래프인데요. 전국 소멸 위험 지수 현황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시도별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 노란색이 주이고 연두색이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황색이 위험 진입인데요. 시군구별로 보니까 이게 심각한 곳이 많네요.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덕, 의성, 군위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면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에요. 경남에서도 청도, 합천, 남해 그렇고요. 고흥 소멸 위험 지역이네요. 신안도 그렇고. 이게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많이 본 이름들 아니세요? 그러시죠? 지방 소멸 지수가 높은 곳들이 지방 재정 의존도도 높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니까 그때 군청에 가가지고 제가 목격했던 게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저출산 고령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군청의 큰 강당에서 강의 대상자들을 딱 봤더니 모두 군청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젊고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계속 뽑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습니다. 근데 군청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너무나 고령화가 심한 곳이라서 이런 활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귀촌해서 그 지역에서 이 활동을 좀 해보려고 지역을 살리면서 본인들도 삶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팍팍한 데서 벗어나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 사업이었거든요. 아주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청에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군청의 돈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글을 쓰는 사람은 군청의 돈으로 예컨대 잡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군청의 돈으로 예를 들면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제가 군청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요? 지방정부가 아주 혁신적인 사업을 밀어주면서 일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정부 공무원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고 의회가 있고 견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욕 안 먹기 위한 사업을 대부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수증 챙겨야 되고 이 사업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혁신적인 사업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지금 생기고 있냐면 황금박쥐 아세요? 전남 한평에 지금 있다는데 이거 세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황금으로 진짜 박쥐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어요. 우리 세금 저기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안내문을 이 앞에 붙였어요. 살 때는 순금 매입 당시 시세가 63,000원에서 27억 원에 샀는데 지금 금값이 올라서 71억 4천만 원이다. 이런 변명을 써놨는데
세금 71억 원 저기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이런 느낌이죠.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나라에 돈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도둑놈까지는 아니더라도 돌고 있지 않은 건 맞거든요. 이렇게 고여있는 돈, 건물 안에, 땅에, 황구박지 안에 고여있는 돈을 좀 풀어서 사람들 주머니 속으로 넣어주면 훨씬 더 시장에 살고 역동성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재정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